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M2 프로 모델 중에 16인치 모델을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왜 구매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 모델, 이 스펙을 구매하게 됐는지, 구매기와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M1 프로 14인치 맥북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M1 맥스, 맥 스튜디오 모델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4K 30프레임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한 10분 정도 클립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21년 12월에 쿠팡을 통해서 구매를 했어요. CPU는 8코어, GPU는 14코어짜리 아주 기본형 모델에 SSD만 1TB로 업을 했습니다. 일단 맥북 치고 가볍다, 에어를 제외하고 프로 모델은 진짜 들면 다 무겁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6인치보다는 일단 가벼우니까요. 그리고 가격이 14인치가 더 저렴하잖아요. 이 베젤이 얇고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상당히 쨍한 디스플레이입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아주 눈이 쾌적합니다. 타자 칠 때도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요. 편집하는 데 있어서도 버벅임이 거의 없었고요.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맥북을 산 이래로 이 정도로 열심히 쓴 맥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만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작업을 제가 한 1년 정도 쭉 해오면서 느낀 게 M1 맥스랑 M1 프로랑 물론 스펙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애플에서 내놓은 네이티브 앱들을 사용을 한다,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는 M1 프로 모델이 M 시리즈에서 가장 좀 가성비 있는 라인업이 아닌가. 일반적인 약간 헤비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된다. M1 기본형을 사용할 때는 좀 아쉬웠었어요. 제가 에어 모델을 사용을 했었고 맥미니도 사용을 했었는데 레이어가 쌓이고 4K 30프레임을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느려지기 시작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순간에는 렉이 걸려가지고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M2도 제가 하는 환경에서는 프로 모델이 딱 적당하겠다라고 바라봤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얘를 굉장히 만족했지만 똑같은 제품을 칩만 바꿔서 사기에는 아쉽더라고요. 가벼워서 좋았는데 디스플레이가 좀 더 컸으면 좋겠고 스피커도 조금 더 나은 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 산 느낌을 받고 싶다라는 욕구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모델에서는 16인치 기본형을 좀 알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합리화를 해보기 시작했죠. 일단 14인치랑 비교를 해보면요, 디스플레이 차이가 확실히 꽤 많이 나더라고요. 14인치 계속 쓰면서 이 정도 화면이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6인치를 받아서 또 열어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넓어야 쾌적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피커도 역시 또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게에 있어서는 들고 다닐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합리화는 또 어떻게 했냐, 이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4인치에서 16인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건 비용밖에 없었어요. 자, 16인치와 다르게 14인치는 기본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16인치는 기본형과 고급형이라는 게 SSD 값만 차이가 있어요. CPU 12코어, GPU 19코어가 기본 값이에요. 자, 그런데 14인치는 그보다 아래 사양이 있습니다. CPU는 10코어, GPU는 16코어짜리가 존재를 해요. 200만원대에서 출발을 하고 512기가의 SSD를 탑재하고 있죠. 14인치를 살 거라고 한다면 그 모델을 사도 돼요. 자, 그런데 16인치를 살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 입장에서 CPU는 12코어, GPU는 19코어로 사양을 맞추고 1테라로 넣어서 견적을 내보면 단돈 27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M2 프로의 14인치와 16인치 사양을 맞춰놓고 보면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스피커가 더 좋아지는 그 값이 27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16인치 기본형이 가성비 아닌가? 라는 합리화를 하기에 이르렀어요. 결과적으로 16인치 스페이스 그레이 기본형에 1테라만 넣어서 사전 예약을 했고요. 수령을 해서 며칠간 사용을 해본 결과 이 화면이 넓다 보니까 쾌적함이 다르기는 합니다. 소리도 더 좋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가정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4K 30프레임을 10분 정도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온다면 M2 프로, M1 프로 다 굉장히 만족감을 줄 거예요. 근데 그 이상 더 많은 작업, 멀티태스킹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맥스나 추후에 나올 울트라까지도 대기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기 차이가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느낌이 좀 다른 게 M1 프로 모델을 쓸 때는 눈이 굉장히 시원시원하다, 쨍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M2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쨍함이 떨어졌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부드러운 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쪽을 선호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쨍함이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 눈이 조금 답답한 감은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사용을 하기에는 눈의 자극을 조금 더 덜 준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성능 비교를 또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SSD 속도부터 한번 볼게요. 리드라이트 속도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해요. 벤치마크 점수도 한번 볼게요. 싱글코어 1948, M1 프로는 1765점, 멀티코어 스코어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오픈CL도 한번 볼게요. 47,000점에 가깝고요. 34,000점, 꽤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파이널 컷을 썼을 때 익스포트를 하거나 뭔가 렌더링을 걸었을 때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M1 프로와 M2 프로 익스포트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테스트 결과까지 보여드렸어요. 저는 M2 프로를 구매한 걸 크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M1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를 하려고 당근을 좀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신제품이 나와서 지금처럼 사전 예약 제품이 1차로 풀렸을 때 기존 제품들이 가장 저렴하게 당근에 올라옵니다. 효율적인 가성비 제품을 사겠어 라고 한다면 애플케어 플러스가 살아있는 M1 프로 모델 원하시는 스펙을 딱 정해놓은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이 가장 쌉니다. 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신제품이 나왔을 때 제일 떨어졌다가 다시 이게 오히려 자리를 찾아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M2 프로 모델을 사용해 보면서 전달할 만한 내용이 발견되면 또 한번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